뭐라고요? 길을 지나갈 때마다 돈을 내야 한다고요? 이건 고속도로가 아니라 강도소굴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돈을 내다 버려도 좋은가 보죠? 참 대인배들이네요. 독일 최대 공영방송 ARD의 시사 토론 현장. 유럽 최고의 도로 설계 전문가로 칭송받는 루카스 씨가 비릿한 실수를 터뜨리며 한국의 도로 사진을 내팽개칩니다. 그의 뒤에 앉은 방청객들도 야유를 보내며 거들기 시작하더군요. 아우토반이라는 무료 도로의 성역에서 나고 자란 그들에게 톨게이트마다 요금을 징수하는 한국의 시스템은 미개하고 불합리한 착취처럼 보였던 겁니다. 공짜로 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돈을 뜯어내다니. 그만큼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인들의 차가운 비웃음과 오만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던 그 순간. 하지만 루카스 씨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유료 도로 위에 독일은 꿈도 꾸지 못할 미래의 기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꼿꼿하던 독일 엔지니어의 자존심이 판교 분기점의 거대한 위용 앞에 처참히 무너져 내리기 직전, 전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그 위대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루카스입니다. 독일 뮌헨 공과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20년 넘게 유럽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수많은 도로와 교량을 설계해온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엔지니어죠.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전후 폐허 위에서 기적처럼 일어난 손재주 좋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는 먼 동양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국의 도로공사 측에서 저에게 자문을 요청해 왔을 때 솔직히 저는 코웃음부터 나왔습니다. 자문? 아우토반의 나라에 사는 나에게 길을 갈 때마다 통행료를 뜯어내는 나라가 무엇을 묻겠다는 거지? 독일인들에게 도로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철칙이죠. 그런데 한국은 고속도로 진입로마다 거대한 장벽 같은 톨게이트를 세워두고 운전자들의 지갑을 털고 있더군요.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동료들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분명 구식일 것이고 그 유료 시스템은 기술 부족을 돈으로 메우려는 비효율의 극치일 게 뻔하다고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저를 마중 나온 한국 측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제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그들이 건네는 따뜻한 커피와 환대 섞인 미소조차 저에게는 그저 부족한 실력을 감추려는 아첨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도로가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걷는 그 통행료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사하러 온 사람입니다. 나를 설득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 오만한 선언에 한국 엔지니어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루카스 씨,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저희의 돈길을 한번 달려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제안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유료 도로가 얼마나 엉망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주겠다고 다짐하며 렌터카에 시동을 걸었죠. 하지만 공항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첫 번째 충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 톨게이트가 나타나면 차들이 줄을 서고 동전을 찾느라 아수라장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독일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정체의 주범이니까요. 그런데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이할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차들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하이패스라고 적힌 푸른 선을 따라 마치 물 흐르듯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죠. 만유초, 아니 찰나의 순간에 결제가 끝나고 장벽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정체가 없다고? 톨게이트가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는단 말인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핸들을 잡은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무료 도로인 아우토반조차 공사 구간이나 사고 한 번에 수십 킬로미터씩 마비되는 것이 일상인데 이들은 유료라는 장벽을 최첨단 기술로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죠.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래, 결제 시스템이야 그렇다 쳐도 도로의 상태는 분명 엉망일 거야. 독일인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아우토반은 예산 부족으로 곳곳이 파여있고 보수공사를 하느라 누더기 같은 곳이 천지니까요. 하지만 제 바퀴 아래로 흐르는 한국의 아스팔트는 소름 끼칠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에서도 차체에는 진동 하나 느껴지지 않았고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소음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숙했죠. 마치 거대한 실크 카펫 위를 미끄러져 가는 듯한 이 기분.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고 차선은 마치 방금 그려놓은 듯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돈을 받는 도로는 사실
그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운전자의 안전과 쾌적함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완벽한 관리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거대한 한강 다리들을 넘을 때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한국 엔지니어의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한국인들의 강한 자부심을 말이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루카스 씨. 이제 진짜 한국의 저력을 보러 가시죠.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저 멀리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 같은 형상이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이번 여정에서 가장 비웃으려 했던 목적지, 판교 분기점이 그 기괴하고도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만보고 달리는 렌터카의 앞유리를 타고 오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먼 미래의 영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저는 핸들을 고쳐 잡으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분명 인천공항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도로 시스템을 비웃으며 돈만 밝히는 후진적 구조라 비난했는데 3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자만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겁니다. 차가 막힐 때마다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스트레스가 떠오릅니다. 무료라는 명분 아래 방치된 노면, 끝을 알 수 없는 보수공사, 그리고 한번 정체가 시작되면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그 답답한 현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 발 아래 흐르는 한국의 아스팔트는 소름 끼칠 정도로 매끄럽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도 찻잔의 물동그라미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평탄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루카스 씨, 표정이 아까보다 훨씬 진지해지셨네요. 한국의 돈길이 생각보다 달릴만 하신가 봅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수석 엔지니어가 넌지시 말을 건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 길을 닦아온 사람 특유의 단단한 자부심이 서려 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묵묵히 전방을 주시합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제 머릿속은 설계자로서의 경이로움과 인간으로서의 당혹감이 뒤섞여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갑자기 앞서가던 대형 트럭 한 대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합니다. 독일일이었다면 분명 갓길에 떨어진 파편이나 도로의 포트홀을 피하려다 사고로 이어졌을 아찔한 순간이죠. 하지만 이곳에선 그런 걱정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도로 위를 24시간 감시하는 지능형 센서와 노란색 경광등을 켠 순찰차들이 마치 혈관 속의 백혈구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며 모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제거하고 있거든요. 독일 아우토반은 분명 위대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로를 단순히 깔아놓은 바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살아 움직이며 운전자를 보호하는 유기체로 만들고 싶었죠. 우리가 받는 통행료는 바로 그 생명을 지키는 비용인 셈입니다. 김수석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습니다.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톨게이트 비용이 사실은 세계 최고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라는 압도적인 서비스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 몸이 먼저 반응하며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차가 강남도심을 지나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자 제 눈앞에는 또 다른 기적이 펼쳐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도로의 차선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선명하게 살아있고 굽이진 길마다 설치된 LED 유도등은 마치 밤바다의 등대처럼 제 길을 안내합니다. 독일의 어둡고 스산한 밤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빛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시야 저 멀리서 수만 개의 불빛이 층층이 겹쳐진 채 하늘을 향해 치솟아오르는 기이한 광경이 보입니다. 거대한 기계괴수가 땅을 뚫고 올라온 듯 혹은 미래도시의 공중정원이 아스팔트로 구현된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 설계 도면으로만 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아니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판교 분기점의 입구가 제 눈앞에 당도한 겁니다. 세상에, 저게 정말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발등에 힘이 들어갑니다. 육가닥의 도로가 종이접기를 하듯 겹겹이 포개지며 입체적으로 교차하는 모습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설계사인 저조차 숨을 먹게 만듭니다. 직선만 고집하던 제 설계 철학이 얼마나 빈약한 것이었는지, 한국 엔지니어들이 좁은 땅을 어떻게 3차원의 예술로 승화시켰는지, 그 경악스러운 실체가 제 망막을 강하게 때립니다. 독일의 동료들에게 보여줬다면 분명 컴퓨터 그래픽이라며 비웃었을 이 비현실적인 풍경 속으로 제 차는 빨려 들어가듯 진입합니다. 층마다 다른 높이로 설계된 거대한 콘크리트 다리들이 제 머리 위를 지나가고 발밑으로 흐릅니다. 조금이라도 계산이 틀렸다면 무너져 내렸을 이 정교한 미로 속에서 저는 공포와 전율이 뒤섞인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지금 이 판교의 거대한 벽각 아래서 가루가 되어 흩어집니다.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길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불가능이라는 한계를 깎아내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장 정교하고 위대한 아스팔트의 마스터피스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판교 분기점의 중심부에 진입하는 순간 제 시야는 완전히 마비됩니다. 20년 넘게 도면을 그리며 세상의 온갖 복잡한 길을 다 안다고 자부했던 제 오만이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마는 것이죠. 제 눈앞에는 단순히 길이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강철의 신경망이 꿈틀대며 하늘과 땅을 휘감고 있는 듯한 기괴하고도 장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6가닥이나 되는 길이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림을 넘어 공포에 가깝게 들립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교각들은 4단, 아니 그 이상의 높이로 겹겹이 쌓여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위를 달리는 수만 대의 차량 불빛이 마치 거대한 혈관 속으로 흐르는 적혈구처럼 질서정연하게 그러나 맹렬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더군요. 독일의 아우토반이 정직한 직선의 미학이라면 이곳 판교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3차원의 기하학입니다. 옆자리의 김수석은 제 경악스러운 표정을 즐기는 듯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차를 갓길 안전지대에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페달을 밟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차에서 내려 직접 마주한 분기점의 위험은 사진이나 도면 따위로는 감히 담아낼 수 없는 압도적인 중압감으로 저를 짓누릅니다. 루카스 씨, 이게 바로 우리가 좁은 국토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한 입체교차의 정수입니다. 독일인들은 땅이 넓어 이런 곡선의 고통을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한 뼘의 땅이라도 아끼기 위해 공중에서 길을 꼬고 다시 펴는 마법을 부려야 했죠. 김수석의 담담한 설명이 제 가슴을 후벼 파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한국의 돈길이 사실은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 엔지니어들이 뼈를 깎는 집념으로 일궈낸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6개의 거대한 간선도로가 엉킴 하나 없이 무르르듯 교차하며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이 광경은 토목공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보면 신이 내린 영감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실시간 영상으로 독일 본사의 동료들에게 전송합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단 몇 분 만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실화냐? 어느 영화의 세트장이냐? 독일 기술로는 이 정도 밀도의 입체 교차는 불가능하다는 경악 섞인 반응들이 터져나옵니다. 콧대 놓기로 유명한 독일 설계사들이 한국의 이름 모를 분기점 하나에 집단 멘붕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저를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김수석을 따라 도로 아래쪽 보이지 않는 심장부로 이동했을 때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싶어집니다.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거대한 지하 로터리와 광역버스 환승센터가 마치 거대한 지하 도시처럼 다리를 틀고 있더군요. 지상의 도로가 혈관이라면 이곳은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거대한 지능형 두뇌였습니다. 세상에. 도로 밑에 또 다른 도시가 숨어 있었단 말입니까? 제 질문에 김수석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지하부터 꼭대기, 고가도로까지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이 시스템. 이것은 단순히 길을 낸 것이 아니라 공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이미 이런 설계를 완성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저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제 뺨을 스치지만 제 가슴속은 알 수 없는 뜨거움으로 요동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톨게이트 요금을 보며 강도라고 비난했던 제 입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안정과 기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라면 그 통행료는 오히려 너무 저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저는 한참 동안 그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차량의 소음이 이제는 소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박동 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독일 아우토반의 자부심은 이미 이곳 판교의 복잡한 곡선 사이 어딘가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김수석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제 인생 최고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도로의 끝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제 진심 어린 고백에 김수석은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비판적인 감시자가 아닙니다. 이 기적 같은 길을 탄생시킨 한국인들의 집념과 지혜에 완전히 매료된 한 명의 팬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도로가 저에게 보여준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보다 더 깊고 숭고한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판교 분기점의 거대한 소형도리를 뒤로하고 제 차는 다시 어둠이 내려앉은 고속도로 본선에 오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톨게이트 요금을 보며 강도라고 비난했던 제 입술은 이제 부끄러움으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길 위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이제는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루카스 씨, 저기 산자락을 한번 보세요. 도로 위로 둥글게 솟아오른 다리 같은 것들이 보이시나요? 김수석이 가리킨 곳을 보니 산등성이와 산등성이 사이로 있는 정체불명의 녹색 다리들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차가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도 아닙니다. 그저 숲의 일부를 떼어다 도로 위에 올려놓은 듯한 묘한 구조물이죠. 저게 바로 생태통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를 내기 위해 산을 깎았지만 원래 이곳의 주인이었던 동물들의 길까지 끊어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고라니와 너구리들이 저 길을 통해 안전하게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1000일 전 독일의 차갑고 삭막한 도로 위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떠나보낸 제 반려견 막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보행자 보호구역조차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던 독일의 도로에서 저는 가족을 잃었지만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이 유료도로 아래에는 이름 모를 짐승의 생명조차 귀히 여기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철학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도로가 인간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상생하지 못하는 기술은 결국 재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거든요. 김수석의 담담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자 억눌러왔던 눈물이 뜨겁게 뺨을 타고 흐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설계해온 독일의 아우토반이 왜 그토록 삭막하고 위험하게 느껴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속도와 효율만을 계산했지만 한국인들은 그 길 위에 생명과 존엄을 설계해 놓았던 겁니다. 어느덧 여정의 끝자락,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차를 세웁니다. 이곳 역시 제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더군요. 화장실 입구에는 실시간으로 빈자리를 알려주는 스마트 모니터가 빛나고 있고 바닥은 대리석 호텔 로비처럼 광이 납니다. 휴게소 뒷마당에는 장거리 운전에 지친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잔디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모두를 위한 고속도로란 말입니까? 인간도, 동물도,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곳의 안전까지도 말이죠.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독일 ARD 방송국 제작진에게 마지막 영상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돈을 뜯어내는 함정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유토피아의 축소판입니다. 아우토반의 자부심을 가진 우리가 한국에 와서 무릎 꿇고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을 대하는 이들의 숭고한 태도입니다. 제 고백이 담긴 영상은 곧바로 독일 전역에 송출되었고 유럽 네티즌들은 경악과 찬사를 동시에 쏟아냅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빈산의 일각이었다. 진짜 선진국은 바로 저런 배려가 일상인 나라다. 라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독일 정부 관계자들조차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죠. 이제 저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설계 도면보다 더 소중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대자연에 대한 존중이 빚어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상생정신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야경. 그 속을 흐르는 찬란한 빛의 강물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닦아놓은 이 길 위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엔지니어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들의 길을 따라 걷게 될 그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